저희 무브무비 2가 이번에는 궤도타운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다들 궤도타운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팅하는 데만 거의 10 분이 걸렸는데 네 그냥 어떻게든 해 보겠다고 영차영차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아바타를 꾸며서 이렇게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됐잖아요. 지금 각자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렇게 게스트타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처럼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OT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각자 OTT를 하나씩 소개해 보기로 했잖아요. 다들 준비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처음 OTT인 티빙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티빙을 맡게 된 유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티빙이랑 저는 일단 웨이브도 함께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티빙이랑 웨이브가 두 개가 되게 상당히 유사해요. 티빙은 CJ에는 약간 TVN이랑 JTBC 같은 CJ 계열의 그런 작품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파, MBC나 SBS, KBS 같은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티빙이랑 웨이브는 상당히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티빙을 맡고 있는 관계로 티빙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티빙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랑 비슷하게 실시간으로 TV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자취 같은 걸 하다 보면 TV를 직접 사서 그걸 직접 보는 기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티빙이나 그런 웨이브 같은 OTT를 사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TV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티빙에서 또 가장 재미있게 봤던 콘텐츠들을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승연애 프로를 좀 즐겨봤고, 또 그 술꾼 도시 여자들 그 프로도 되게 재미있게 봤고, 지구오락실이랑 또 여고 출입반 그런 또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다는 점이 티빙의 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근데 단점이라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직접 따로 개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권을 구매하고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티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아쉽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예능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빙은 진짜 꼭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신서유기 이런 거 보시고 하니까. 사실 저는 티빙을 구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이제 보통 20대들은 그냥 TV로 TV를 보는 게 아니라 거의 티빙으로 이제 방송 예능을 보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확실히. 저희가 지금 온 방은 보이시겠지만 왓챠 방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나마 그 왓챠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왓챠는 그 국내 OTT이고요. 처음에 출범할 때 이름은 사실 왓챠 플레이였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왓챠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에서 이제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경우는 좀 실시간 방송이나 뭐 국내 예능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왓챠는 그런 OTT들과는 다르게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그냥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왓챠에서 함께 운영하는 그 왓챠피디아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왓챠피디아는 본 영화나 드라마, 이제 지금은 책이랑 웹툰까지 가능한데요. 그 본 작품에 대해서 별점을 매기고 코멘트를 달고
그 친구들의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실 왓챠 플레이도 그렇고 왓챠피디아도 그렇고 좀 취향 분석 이걸 굉장히 뭔가 모토처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한 뭔가 분석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추천을 받아서 관람하는 요런 거를 조금 뭔가 마케팅 방향으로 삼고 있지 않나 요렇게도 보이더라고요. 뭔가 그 왓챠가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굉장히 단편 영화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국 단편 영화 찾아서 보려면 그냥 왓챠에 들어가서 몇 개 그냥 모르는 영화라도 좀 보게 되는 경향도 있었고 좀 편하게 한국 독립 영화, 단편 영화를 좀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소개해 주실 그 넷플릭스랑도 비슷한 부분인데 왓챠 파티라고 해서 다른 시청자들이랑 같이 채팅을 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게 또 생겨서 이것도 저도 몇 번 친구들이랑 해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요것도 혹시 아직 안 해 보신 분이 계시면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왓챠에서 운영하는 왓챠피디아가 되게 진짜 저는 되게 재밌는 어플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연말마다 그런 거 자기가 봤던 거를 토대로 취향 분석 이런 거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말에 정리된 거를 보는 재미도 있고 왓챠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영화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얼마 전에 그 혹시 다들 팬크랩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이렇게 뜬 거 보셨나요? 그런 저도 것처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지 않으면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왓챠에서 제가 마침 보고 싶었던 그런 단편 영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걸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된 상황이 생겼어서 몸값이라는 단편 영화였었는데 그 영화를 한 번 더 다시 보고 싶었는데 왓챠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그거를 다시 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길을 못 찾아 가지고. 이제 넷플릭스 방으로 왔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OTT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넷플릭스가 아닐까 싶어요.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OTT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넷플릭스라고 하면은 저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넷플릭스의 거대한 자본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또 그래서 이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웬스데이라는 오리지널 드라마가 되게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패러디도 많이 되고 관련된 영상이나 뭐 후기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되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파워가 이 정도구나. 뭔가 이런 걸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영화 감독들도 넷플릭스에서 단독으로 영화를 많이 공개하고 스트리밍을 단독으로 이렇게 넷플릭스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기에르모 델 토로의 호기심 방.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넷플릭스에서만 독점 스트리밍을 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경우로 노아 바움백의 화이트 노이즈라는 영화도 넷플릭스가 이제 배급을 해서 극장에서도 개봉하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독점으로 공개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넷플릭스를 구독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 구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넷플릭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특히 한국 콘텐츠의 오징어 게임이나 뭐 지금 우리 학교는 그런 것처럼 조금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콘텐츠들이 조금 많다는 점? 조금은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콘텐츠들도 조금 많이 제작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본을 조금 그런 부분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넷플릭스가 가격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는 그거랑 반대로 9,900원이라는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대 재본의 향기가 나죠. 그래서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 등 다양한 회사들의 콘텐츠를 단돈 9,900원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바타 2 다들 보셨나요? 아바타 2가 올해 개봉을 하면서 10년 전 영화인 아바타 1을 어디서 봐야 하나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가 아바타 1을 제작한 20세기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아바타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아바타 2를 보러 갔었는데 그 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바타 1을 복습하고 갔는데 역시나 재밌고 아주 유익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의 웬만한 시리즈물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즈니 플러스에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이 없다는 단점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1개월 무료 구독 후에 해지하는 분들도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 정혜인 주연의 드라마 커넥트가 오픈되면서 이런 단점은 많이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한국어 자막 오역이 다수 있다는 점이에요. 해외 시리즈이다 보니 자막을 봐야 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오역이 많다는 거는 너무 불편한 점인 것 같아요. 나무위키에 이런 디즈니 플러스 오역 문서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마블 외전, 마블 애니메이션, 왓이프 등 디즈니 플러스에만 공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마블 팬이라든지 다양한 시리즈의 팬들이 굉장히 디즈니 플러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완다비전이랑 로키랑 그 팔콘 앤 윈터 솔저 이걸 다 보고 영화도 볼 거 다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디즈니 플러스 구독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진짜 마블 팬인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의식하고 뭔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계속 만들려고 하지 않나 싶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OTT 4개를 하나씩 훑어봤는데 다들 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OTT가 있을까요? 저는 디즈니 플러스가 되게 일단 첫 번째로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데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작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디즈니 플러스가 되게 가장 뭔가 관심이 많이 생긴 OTT 같아요. 저는 티빙이나 웨이브를 한 번쯤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확실히 그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고 확실히 뭔가 국내 OTT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능을 볼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쓰는 OTT들이랑은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하신 말씀들 들어보니까 마블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정주행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엔칸토라고 하나요?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공개가 됐던 엔칸토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4개 OTT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뭔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무브무비 2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